안녕하십니까. 유변학 수업을 맡고 있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점도를 통해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는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5개 강의에서 고분자 유변학의 기초를 배웠다면 오늘은 잠시 빠져서 좀 기기 분석적으로 쓸모에 대해서 어디다 써먹을지에 대해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분자에서 분자량을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고분자라는 것을 공부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한테 어떤 치료, 미지의 고분자 치료가 갔다면 가장 궁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분자량이 될 것이고, 고분자를 고분자이게 만든 것도 분자량이기 때문에 고분자라는 학문에서 분자량이 고분자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부터 고분자냐? 뭐 100g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음, 그거를 이제 고분자를 고분자답게 만드는 분자량을 인계 분자량이라 그러고, 고분자 종류마다 다 달라요. 인계 분자량은 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걸 만들어 본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이제 라디칼 중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상적으로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분자를 하나씩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적에,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폴리에틸렌은 CH2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형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이렇게 메탄, 에탄부터 이렇게 여러 신이 돼서 하나씩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헥산쯤 되면 액체가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 데카에서 좀 더 커지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왁스 정도 될 겁니다. 비왁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왁스 정도 됐다가 더 증가하면 이제 양초 정도 됩니다. 양초가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초 정도 됐다가 걔는 무르죠. 고택이긴 한데, 그러다가 이 점도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롯이 반데르발스 발스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거워지니까 그런 건데, 이제 특정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왁스 양초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같다고 느끼는 곳이 오겠습니다. 만지면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휘거나 약간 늘어나고 그러는 것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이제 임계 분자량, 크리티컬 몰리큘러 웨이트라 그러고, 그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인의 인탱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분자량 이 밑에서는 어,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그냥 화학 물리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 선형해서 비례하는 거다가, 이제 이 분자량 이상 넘어가면 토폴로지컬리 이제 실타래가 꼬이는 거죠. 실타래가 꼬였을 때 엉키는 이유가 실과 실 사이의 접착력이 아니죠. 실과 다른 실이 크로스 오버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토폴로지컬 뭐 인탱글먼트라 그러고, 뭐 인탱글먼트 꼬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꼬임 현상이 만들어내는 물성을 가지는 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의 특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 측정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말디토프라는 건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이만큼 분자량을 측정하게 만드는 거가 노벨상 감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논문을 읽다 보신 분은 뭐 GP 찍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러는데, 사실 용해도가 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는
특정 영역에 있는 용해성이 좋은 고분자 외에는 분자량 분포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유변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점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고분자는 용해되거나 용융되었을 때 구형의 입자를 갖겠죠. 엔트로피 때문에 꼬여서 구형의 입자를 갖는데 그 구형의 크기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어떤 유체 내에 다른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입자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방해하는 입자의 부피가 점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이제 점도 마크 호잉크 이퀘이션이 유도되는데요. 여기 뭐 스톡 이퀘이션 적혔는데 이건 저기 뭐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변형입니다. 뒤에 BDR 계수가 들어가는 건데 뭐 여튼 5 나누기 2.5가 팩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파이 부피가 입자들의 부피는 점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 입자는 결국 알갱이들의 부피의 구형 부피들의 합이 될 것이고 그죠? 그 구형 부피는 하나를 구형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뭘 계산할 수 있냐면 그 점도는 부피의 합이고 전체 부피 합이고 전체 부피 합은 구형들의 부피를 더해서 만들 수 있고 그 구형은 여기 보시면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이라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서 구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개수 n만큼 곱하면 알갱이들의 개수를 곱하면 점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막 보잉크의 아이디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일종의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이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증명해냈고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우벨로드 점도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K랑 A 값이 있죠. 알파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것은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인데요. 그리고 K는 주로 고분자 종류, A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것들은 백과사전에 고분자 물성 백과사전에 나와 있으면 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폴리스타이렌을 THF에 녹일 때 K 값은 11이고 알파 값 A 값은 0.725다 라고 하면 이것을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를 여기 계산하면 나오겠죠. 점도가 이만큼 나오면 분자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왜 그러면 고분자 종류마다 K와 A 값이 다르냐 여기 보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와 분자량이 있겠죠. 근데 같은 분자량이라도 점도가 더 높은 애가 있죠. 고분자가 다르면 그게 뭐냐면 어떤 용매에 녹였을 때 같은 분자량의 다른 고분자를 녹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분자는 뻣뻣해서 큰 구를 형성하고 어떤 고분자는 꼬불꼬불해서 꼬여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웅트리는 걸 좋아해서 구가 작을 수도 있죠. 그것은 고분자가 체인이 얼마나 뻣뻣하냐 그리고 용매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따라서 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분자량이라도 이 K 값과 A 값이 달라져야지 얘가 더 큰 점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 그 선배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그것들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 우벨로드 점도계가 있는데 빨대랑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 호수를 달아서 입으로 빨았는데 지금은 기계를 사용합니다만 빨대로 이렇게 음료수를 빨아들이면 여기 올라갔다가 슉 하고 내려가겠죠. 여기 보면 가는 모세관이 있고요. 여기 선이 두 개 그어져 있는데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빨대에서 음료수를 먹을 때는 음료수는 상대적으로 점도가 낮아서 칙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꿀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잘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점도가 높을수록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여기 T0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녹인 용매의 순수 용매가 순수 용매를 빨아들인 다음에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한 거고요. 어떤 특정 농도에서 고분자를 녹인 후에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크겠죠. 그러면 1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상대적인 점도라 그래서 relative viscosity라 그러고 얘를 1보다 큰 값이니까 1을 뺍니다. 얘를 specific viscosity라 그래서 소수점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농도로 나눕니다. 소수점보다 작은 애를 농도로 나누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거를 농도를 한 3, 4개, 5개 많을수록 정확해지겠죠. 그 값을 가지고 희박 용액에서 이것을 농도에 따른 reduced viscosity, specific viscosity를 농도로 나눈 값을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사선을 끄면 이 x절편, 즉 농도가 0이라고 되는 수렴되는 값에서의 그 reduced viscosity는 이게 intrinsic viscosity라 그러고 농도의 효과가 완전히 제거된 것의 점도다. 고유의 점도다.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분자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농도라 그래서 intrinsic viscosity라고 합니다. 또 분자량을 측정하는 또 대표적인 방법으로 GPC, Gel Permission, Permeation Chromatography라고 하고 여기는 겔로 차여 있는데 겔은 다공성 겔입니다. 여기에 고분자 용액을 흘러보내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분자가 분자량이 커가지고 큰 구를 형성하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다공성에 빠지지 않고 금방 3,000포로 빠지지 않고 금방 이 젤을 통과해서 빨리 나오고 입자가 작은 애들은 이런 3,000포로 오래 빠져서 다공성을 다 거치다 가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고 플러스 분자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스탠다드인 폴리스타이렌의 스탠다드를 통해서 나오는 분자량을 써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합성한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면 분자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 외에도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NMR도 있고요. 추후에 제가 다른 강의 고분자 공학이라든지 고분자 개론을 통해서 시간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말디토프라는 것을 통해서 말디토프는 고분자를 녹인 이 매트릭스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비행시킨 다음에 그 날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오벨로드 점도계를 통한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를 측정한다든지 GPC를 측정한다든지 NMR, 말리토프를 측정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어떤 용매에 잘 녹여야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기능성 고분자들, 분자량 10,000 정도 되는 것들은 잘 녹는 경우가 많지만 천연 고분자라든지 그리고 고성능 플라스틱 그리고 이것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고분자인 이 플라스틱들 LDP, PET, 폴리프로필렌, P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용해성이 떨어집니다. 녹일 수 있긴 하지만 매우 고온이라든지 매우 역한, 매우 독성이 높은 용매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얘들을 녹여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신규 고분자를 개발했을 적에 물성이 좋아서 용매 안 녹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들을 분자량을 측정해야지 해야겠죠.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것보다 오늘 만든 게 분자량이 더 높은지, 내일 만든 게 분자량이 더 높은 건지, 아니면 경쟁사의 소재, 그리고 학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든 소재가 분자량 측정이 어려울 적에 기존의 컨트롤, 그 대조군과 비교를 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가 유변학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용해가 안 되면 용융을 시키는 방법, 멜트를 통해서 멜트의 유변학 데이터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요지 중에 하나고요. 먼저 또 높아심에 또 설명드립니다. 고분자는 용융이나 용행 상태에서 랜덤 코일에 의해서 구입자를 만들었는데 구입자들의 합이 분자 점도를 결정하는 팩터가 되고 그 점도의 작은 입자의 크기들이 중요하다. 크기들의 합이므로 분자량은 그 얼마나 큰 구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 마크 오잉크 이퀘이션을 보면은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라는 거는 구의 크기의 합이고 그 분자 하나가 가지는 구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한다라는 원리를 반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멜트라든지 뭐 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이라든지 멜트 둘 다 마찬가지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점탄성체 점도라는 강의를 통해서 프리퀀시 수입이라는 통해 시어 레이트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증가시키면서 나오는 점도의 패턴을 우리가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했죠.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럭처럴 구조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의 대부분 이런 거동을 갖습니다. 초창기에 평평한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어 레이트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 코일 상태를 유지하죠. 이 구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 점도가 높죠. 구가 크면 점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찌그러뜨려지고 막대기처럼 얇아지면 흐르는 방향에서 볼 때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쭉 늘어지면 이쪽 방향에서 얘를 보면은 입자가 원통으로 되면 원통의 윗면을 보면 그게 흐르는 방향에서 보는 방향이죠. 원통의 윗면을 보면은 원통의 그거 윗면의 반지름은 작아진 격이 돼서 점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젓가락처럼 얇아지면은 어떤 관을 흐를 때 젓가락처럼 쑥쑥 빠지겠죠. 그래서 점도가 낮아지는 거고 마지막에 하이 시어 레이트에서는 더 이상 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점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점도가 이제 시어가 낮은 상태,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 변형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는 원래 그 랜덤 코일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나타내는 점도기 때문에 점도죠. 그래서 얘를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라고 합니다.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라 해서 꼭 0인 시어 레이트에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평행선을 긋는 데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시어 레이트에서 점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얘는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오벨루드 점도가 측정하는 것처럼 그 구형 본연의 점도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량에 비례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벨로드 점도기를 통해서 얻는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점도 용해되어 있거나 멜트되어 있는 고분자 체인의 그 랜덤 코일 구형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입자인데 마찬가지로 시어 멜트 상태에서
로테이셔널 에어미터로 시어 레이트에 따른 점도를 찍었을 적에 낮은 시어 레이트, 그 구형이 찌그러뜨리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점도는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비례하는 것은 점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시어 티닝이라고 해서 아까 이 구형이 찌그러져서 펴지면서 점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것은 분자량 분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멜트 데이터입니다. 같은 고분자를 다른 분자량으로 프리퀀시 수입을 통해서 레오미터를 통해서 고분자의 멜트의 점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때 여기 앞부분에 분자량이 다른 고분자들이 앞부분에 비스코시티가 평평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분자량과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자량이 클수록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가 증가한다. 근데 시어를 받아서 찌그러지면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일 수 없는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멜트 상황만 설명드렸는데 솔루션 상황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분자를 DMF와 PPAN이란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륨 펜이라는 불리는 이 고분자를 DMF와 DMSO에 녹입니다. 그리고 10%가 됐든 20%가 됐든 똑같은 농도로 녹인 다음에 이 프리퀀시 수요 레이트가 낮은 데서 높은 것으로 올라가면서 이 점도를 측정하면은 이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에서는 분자량에 비례해서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MF에서 똑같은 패턴을 DM의 다른 용매에 녹여서도 똑같은 패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똑같은 패턴인데 DMF와 DMSO가 좀 더 같은 패턴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위로 가 있죠. 이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있는 이 순서를 그대로 위로 시켜서 이렇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와 지로시어 비스코시티는 제가 슈퍼포지션 매칭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찍는 거에서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는 K 곱하기 분자량의 A승. A는 용매 종류와 관련되어 있는데 용매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A가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A가 커짐에 따라서 같은 분자량일 때 그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매를 A를 갖게 해가지고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를 측정하면 이렇게 분자량에 따라 증가하듯이 여기 DMF 내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똑같은 실험을 다른 용매로 한다. 그러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에서 A 값을 달리하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면 A 용매, 더 좋아하는 용매에 가면은 고분자가 더 펼쳐지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 움츠러 있지 않고 몸을 더 활짝 피는 것처럼 고분자 체인도 더 좋아하는 용매 환경에 가면 몸을 활짝 펼쳐서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큰 구형을 만들고 더 큰 구형을 만들면 부피의 합이 커지고 부피의 합이 커지면 점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고분자 얘기하겠습니다. 고분자 분자량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용매 내에서 분자량이 커진다. 분자량이 커지면 구형의 크기가 증가하고 구형이 크기가 증가하면 구형의 부피 합이 증가하게 되고 구형의 부피 합이 증가하게 되면 점도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 같은데 분자량 분포가 다른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키가 175인데 어떤 반은 거의 1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밖에 차이 안 나는 거의 다 키가 비슷한 친구들만 있는 반이 있을 거고 어떤 반은 평균이 175인데 190인 애도 있고 160인 애는 섞여 있는 그러한 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반이 있을 경우에 제로시어 비스코시티 물론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하긴 했지만 원래 비슷하게 나옵니다. 분자량이 같으면 평균 값이 같으면 제로시어 비스코시티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분자량 평균이 같은데 분자량 분포가 더 크다. 아까 후자인 반이죠. 키 큰 애와 작은 애가 막 섞여 있는 곳은 shear thinning 현상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서 이 점도가 깎이는 게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분자량 분포가 커지면 shear thinning 거동이 더 도드라지면서 점도 감소가 shear rate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점도 감소폭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오미터를 통해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분자량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고분자의 절대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는 한 말리토프나 라이트 스캐터링 외에는 거의 절대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 분자량을 측정하고 상대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shear thinning 왜 더 크게 나타나냐? 분자량 분포가 발생 있는 시스템에서는 큰 구가 있고 작은 구가 있고 중간 크기의 구가 있는데 shear rate 변화에 이 작은 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빨리 펴져서 짝대기가 그러니까 더 빨리 찌그러져서 이 가소화 효과를 더 크게 합니다. 이 큰 구들을 미끄러지게 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자량으로 보여 있는 분자량 분포가 작은 분자 시스템은 점도 시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 감소 폭이 작고요. 분자량 분포가 큰 경우에는 분자량이 같더라도 시어 티닝에 의해서 분자량 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라는 거는 구의 크기에 의해서 나온 값이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구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타입의 고분자이거나 용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 거를 이제 레오미터를 통한 유변학 데이터에서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분자량을 가지는 고분자를 매우 좋아하는 용매에 녹일 때와 DMSO죠. TAN이라는 고분자를 DMSO에 녹일 때랑 DMF에 녹일 때 DMS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분자량이라도 더 큰 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더 큰 구를 형성하게 되면 A 값이 커져서 점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벨로드 점도계에서 여러분들이 PAN을 오벨로드 점도계로 분자량을 분석할 적에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같은 고분자를 같은 용매에 녹이면은 이 DMSO에서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더 크게 나옵니다. 같은 논리가 제가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그 레오미터에서 제로시어 비스코시티랑 코릴레 완전 슈퍼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오벨로드 점도계를 통해서 같은 고분자의 같은 분자량을 갖는 애를 DMSO 100%에서 DMSO 0%, DMSO 0%는 DMF 100%입니다. 그것을 비율을 DMF와 DMSO 용매를 비를 달리하면서 오벨로드 점도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리듀스드 비스코시티인데 점근선에서 Y 절편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인데 여기 DMSO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비스코시티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만나는 점근선이 Y 절편이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증가한다. 같은 분자의 같은 고분자일지라도 더 좋아하는 용매에서 커진다. 그래서 솔루빌리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떤 고분자를 용액에 녹여가지고 용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변학 데이터를 통해서 고분자가 용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령 물을 좋아하는 걸 하이드로포빌릭이라고 그러고 물을 싫어하는 걸 하이드로포빌이라고 그럴 텐데 어떤 고분자가 물에 녹였을 적에 물을 더 좋아하는 고분자가 된다는 것이 더 하이드로필릭해진다는 게 용매를 더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일지라도 더 하이드로필릭한 고분자를 녹일 때
구형의 입자가 크기가 더 커지고 점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인트린식 비스코시티라는 거는 이 유변학 데이터에서 제로시오 비스코시티랑 슈퍼포지션에서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녹여서 제로시오 비스코시티를 측정해 보면 솔루빌리티의 증가함에 따라서 얼마나 용매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 제로시어 비스코시티가 증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용매에 대해서 고분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성을 평가할 수 있다. DMS와 DMF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